는 제일 좋은 방은 그래도 남방으로 흐르는 것이고, 남방. 왜요? 남방으로 흐르면은 지지가 용신이 뭐죠? 인이거든요. 이게 살아나고 얘가 힘을 못 씁니다. 얘가 용신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용신이지, 그죠? 쟤는 관을 보는 것이 더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제가 관을 보는 것이 좋은데, 지지 역시 인이기 때문에 관운으로 사오미로 흘러가면 인은 인대로 살고 급제는 급제대로 맥을 못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용신이 인일 때는, 보세요. 용신이 인일 때는 관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비급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식상을 만나는 것도 좋다. 그러면은 비급을 만나는 것도 좋고 식상을 만나는 것도 좋다. 그렇습니까? 왜요? 용신이 인일 때는 죄로 인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비겁으로 달리면은 용신이 인일 때 비겁으로 달리면은 다른 죄로부터 지지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지가? 그러면 천간에 한번 봐보세요. 천간은 얘를 살려주는 쪽으로 가야죠. 천간에서 만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신, 경신금, 기토지, 기토 만나는 것이 바로 끝장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보세요. 필요한 걸 다 만났어? 이걸 만나도 좋아? 요게 좀 문제가 되죠. 여기 묶여버리면 끌어지니까 이 시기가 좀 문제가 나겠지, 이 사람이. 근데 운을 보시면은 하나도 깨진 것 없이 제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런 사주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한번 보죠. 요런 사주, 예를 들면은 묘월이다.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신묘라고 했을 때는 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묘라고 했을 때는 지지도 재, 천간도 재? 그러면 이 촌인에 오는 비거분이 성패, 패. 책에는 삼명송의 명리학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책에는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천간끼리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이 아니고 명리학 역사상이요. 지지와 천간을 구별해서 사주의 풀이법을 이야기해 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문제는 책에 분명히 명시해놨다고. 명시는 해놨는데 이거 풀이법을 따라간 사람이 없는 거야.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천간끼리. 이렇게도 해놨고, 또 세운이 대운을 극할 때는 대파가 나. 그래서 언제 인생이 절단난다고요? 용신대운에 인생이 절단난다고요. 용신대운인데. 그러니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제가 적을까 말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용신대운이라는데 박살났습니까? 연도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용신대운을 세운에, 몇 년도에 세운에서 이 용신을 치는 그 해에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책에는 그렇게 많이 났어. 책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풀이대로 따라서 풀이를 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천간끼리라고 분명히 명시 다 해놨다. 어떤 책이고 다 보세요. 그런데 풀이법을 보면요. 풀이는 그렇게 해놓은 게 없어, 하나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가만히 본 거야. 지금까지 논문에서 운을 논한 적도 없고, 운을 논하지도 못해. 왜냐하면은 사주 분석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말만 그랬는데 그런 예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해보세요. 뭔가 답이 나와?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비겁으로 달리면은 제가 깨져? 이때는 패가 나는 것인데, 패가 났지만은 이걸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넘어갑니다. 왜요?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야. 또 여기에 신금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흉이 변하여 완전한 길이 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흉이 변하여 길이 되었다. 처음에는 급제가 들어왔다는 것은 부친이 좋지 못하다가 오히려 그때에 거꾸로 일이 벌어졌다. 왜요? 신자진 합수가 됩니까? 죄를 쓰는데 급제가 들어왔는데 급제가 신자진 합수에 수국을 이루어가지고 뭐가 살아나 버린 거야?
우는 거문을 달려. 자신도 금기인데 거문을 달리는데 금이 들어와서 내 무기를 탁 쳐버리게 내 죄를 쳐서 그럼 특히 남자 같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흉이 변해서 오히려 길이 된 게 아버지가 위기에 빠진다가 거꾸로 아버지가 더 크게 일어났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따지면은 회사가 가장 위기에 몰린가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가 갑자기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기에 몰렸던 것이 오히려 장점이 잘 되어서 거꾸로 크게 돈을 벌었다.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신자진 합수하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운을 지지를 볼 때도 운을 볼 때 운을 받아들일 구조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와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주 구조가 운을 받아들일 구조로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 이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가 툭 들어왔는데 그냥 다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도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지금 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간이 근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일간의 근을 갖다 때려도 문제가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일간의 근이 하나밖에 없을 때 여기에 일간의 근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일간의 뿌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어디다가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한다고요? 가정에다가 남자 같으면은 이 사람은 특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한다? 가정인데다가 부인 자리고 제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왜요? 가정에 처궁에 의지를 하려고 그러고 용신도 처니까 처에 의지하려고 처하고 상의를 해서 처를 모양내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데 만약에 묘목이 들어왔으면 그냥 박아버립니까? 묘목이 들어오면 배우자궁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편제가 들어와서 배우자궁을 때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 데려와가지고 마누라 보고 나가라 마눌님 나가주삼 이렇게 됐다 이 말 아니에요. 밖에서 데려와서. 그런데 또 일이 뭐예요? 여기가 용신이 미토인 아니에요. 인에다가 재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사주는 묘목이 들어오는 순간에가 가장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그런데 여기 들어서 정통으로 얘를 때릴 수 있느냐 하면 못 때립니다. 왜 가냐면 얘가 합을 하거든. 합을 합니다. 여기 합을 합니까? 여기 안 터지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좋아집니까? 아니죠. 이미 죄로 바뀌었는데 뭐가 좋아? 그래서 설사 돈을 벌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선비가 돈을 쫓아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탄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철저한 용신론의 이야기라고요. 철저한 용신론. 만약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다 묘목이 하나 있다. 그럼 해묘미 한목이라. 그럼 이 사람은 학문을 해야 되는 선비인데 뭐예요? 돈과 관련되는 공부를 한다? 돈을 버는 쪽에 학문을 한다? 선비인데도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학문을 또 우리 요즘 같으면 어떤 쪽? 학문을 하되 편제라. 그러면은 뭐예요? 경제와 관련된다든지 경영과 관련되는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직업이 제일 많은 것이 이렇게 합치거든, 이렇게 합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합이 없죠, 이 사람이. 원래는 사주는 자수니까. 여기는 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비겁. 여러 사람 속에 비겁. 뭐하고 합쳤어요? 학문을 끌어들이는 사람. 여러 사람들과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왕학사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학자가 그죠? 학사, 학문의 스승사자입니다. 선비사자. 예? 학사라는 그 직함이 있는데 공부의 스승님이에요. 공부 어디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봐. 이게 학사라는 이 직함이니까 이게 정부기관에 우리가 인정하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스승인 것 같아요. 왕학사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사라는 이름이다만 성씨가 왕씨고 학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 그래요. 요 밑에 보면 양시랑이라는 사람은 성이 양씨고 직함이 시랑이란 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학사란 말은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님이에요, 스승이. 궁중에서 무슨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이든지 뭐 그런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직업을 보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학을 무기로 써서 쓰는데 밖으로 표명하는 것은 제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직업으로 따지니까 역시 인을 쫓아오는 사람이니까 학문으로 가지고 뭔가 해결을 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식상이 들어왔다는 말은 학문을 가르쳤다는 말이 되죠. 학은, 우리 인은요, 인이 학입니까? 인은 배우는 것, 식상은 가르치는 것. 배운 것을 알려주는 사람. 요거는 배우는 것,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까? 가져오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인. 식상은 주는 것,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인과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선생님으로서는 딱 적격이에요. 왜? 배운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 인은 있고 식상이 없는 사람은 혼자 아는 사람. 혼자 똑똑한 사람. 인은 없는데 식상만 있는 사람. 모르는 게 아는 척 하는 사람. 예? 이거단 말. 인은 완성한데 식상이 없다? 알긴 아는데 가르치는 능력, 알려줄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인은 없는데 식상이 아는 척만 말뿐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는 척 하는 사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운이 제대로 따라줬고, 사주의 상신이 확실하며 운에서 상신을 계속 생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용신이 얻어맞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맞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쭉 보세요. 지지는 지지대로 하나도 얻어맞은 게 없어. 이미 천간은 천간대로 제가 하나도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주 구조보다는 운이 좋았다. 이 사주가 훨씬 낫지. 이 사주가 훨씬 낫지. 아시겠죠? 시선을 그러면 딱 뭐로 갖다 대는 거예요? 원령이 제강이라 그랬죠. 끌제자 그물을 확 끌어당기는 굵은 밧줄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원령하고 뭐하고 보는 거예요? 천간에 용신 드러난 거하고 걔들이 이 사주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에요. 조연은 누구죠? 조연은 상신. 조연은 상신입니다. 그래서 원령하고 용신이 뭐냐? 이게 기본이고 상신이 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운이라는 거는 이런 무기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무대에 서냐 이거야.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제품으로 예를 들면 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백화점에 가서 팔리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제 야구지 시장에서 뒷골목에서 팔리고 있느냐. 이게 똑같은 제품이라도 백화점 가면 어떻게 돼? 가격이 비싸죠? 맞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마크가 하나가 탁 붙었어. 마크. 전에 TV 농도만 아웃도어 만드는 업체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거 해줘. 대주는데 뭐가 바뀌는 순간에, 로고가 딱 바뀌는 순간에 5배가 튀더라 이거야. 5만원에 납품했는데 판매가가 25만원이야. 뭐 붙였는데? 이거 하나 붙인 게, 그래서 납품가가 5만원인데 25만원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런 겁니다. 어디 무대에 올라갔느냐 이거야. 어디 무대에. 그리고 제품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최상품이야. 그럼 로고 알아주는 명품 브랜드인데 하자가 있으면 빠지면 어떻게 돼? 그거 팔면 돼, 안 돼? 못 팔잖아. 그래서 어디로 나와? 뒤로 빠져서, 맞습니까? 하자가 조금 생기면 안 팔잖아요. 그럼 뒤로 빠져나오면 이게 그냥 가면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지.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은 사주 구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에 달려 있는 거죠. 운이 얼마나 더 좋으냐. 그래서 이렇게 운을 설명을 해줬어야 공부하는 분들이 쉽게 이 자평진전이라는 부분도, 자평명리학이라는 부분도 했을 것인데, 운을 정확하게 말한 책자가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칼같이 운을 대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책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겨난 거지. 이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니까. 자, 여기 보면은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한번 보죠. 쟤를 보는 방식들을 무작위로 한번 해가지고 보죠. 이게 묘한 사주들도 있습니다. 한 2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제가 잘 압니다. 지금은 장가 갔는지 모르겠네. 장가를 못 갑니다. 장가를 못 가서 그래도 시내에서 이 집이 실평수가 40평이 조금 더 됩니다. 커피숍이 시내 중심가에 커피숍 40평이 좀 더 되는데 누가 차려줬느냐? 엄마가 차려줬어요. 자기 엄마가 차려줬는데 저한테 엄마가 늘 걱정이 돼서 하는 거는 그게요. 저 장가 언제 가느냐? 장가 언제 가느냐? 우리 아들 저 장가 언제 가겠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조금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인물도 좋고 덩치도 좀 크고 딱 보면 여자들이 좋아할 그런 상이에요. 그리고 만나도 급한 것도 없고 좀 느긋해. 그리고 예의 바르고, 동네에서도 그 업을하는 사장들 속에서도 예의 바르고 인물 좋고 덩치 좋고 다 좋은데 장가 못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친구가 자기가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어. 이것도 엄마가 대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냐면은 커피숍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내놨는데 몇 년째 팔리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평은 좋아요. 잘합니다. 예의 바르고 헛으로 넘들고 헛소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예요. 변함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용신이 볼 것도 없죠, 그죠? 계산서가 그냥 쭉쭉 나오는 사주야. 제목이 뭡니까? 예? 제목이, 용신 제목이 뭐였대요? 재용식생이 사주입니다. 재용식생. 그렇습니까? 재용식생 그럽니다. 제가 용신인데 쓸 용자, 제가 용신인데 뭘 쓰느냐? 식신도 쓰고 상관도 쓴다. 두 가지가 다 들었습니다. 재물을 버는 것이 나의 무기다. 재라는 것이 나의 무기다. 부자, 돈을 벌게끔 태어났다. 재물을 만지게끔 태어났다. 좋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쓰는 상신들이 상관, 말로서 먹고 사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덕으로서 먹고 사는 방법도 있고,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방법도 있고, 먹는 것이나 남을 베풀면서 먹고 사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도 많이 하는데, 또 좋은 것은 돈을 많이 벌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요, 용신이 아주 왕성합니다. 임묘진 방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릇은 엄청 큰 거예요. 나의 무기는 대단히 큽니다. 나의 무기는 대단히 큰데 한 가지 좀 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나의 뿌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내 무기를 휘두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신들도 뿌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신도 뿌리가 확실하고 용신도 확실한데 일간만 조금 뿌리가 약합니다. 단 한 군데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무슨 운만 들어오면 난리가 나며 천간이 어떤 기운만 들면 난리가 나는지 계산서가 나와야 돼. 맥이 딱 나와야 돼. 자, 맥이 나옵니다. 맥이 요거는 기토가 날라들면 박살이 납니까? 그렇죠. 딱 합거. 밑에는 빵. 요거를 합거시키는 건 자수밖에 없는데 자축합이 들어와도 조금 문제가 나겠지만 수기운으로 흐르는 이 목기가 사니까 대파가 나진 않는데 미토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터져버린다고요. 탕.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두 개를 붙이면 기미연이네, 그죠? 그러면은 기미연이나 기미대운을 만나는 순간에는 이 사주는 그냥 아작이 나버린다. 그냥 사주에서 용신은 용신대로 합거가 되면서 일간의 근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사단이 크게 난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재는 왕성하고 일간의 근이 좀 약할 뿐인데 일간의 근이 들어오면은 이 사주 전체가 좋아질까요? 라고 하면 예. 그 다음에 관운이 들어와도 좋습니까? 하면은 좋습니다. 재가 관을 보는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식상으로 들어오면 좋습니까? 식상은 크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식상은. 그러니 어떻게 따지면은 좀 이런 나이부터 그 부모님 덕으로 그래도 커피숍이라도 저 정도 할 수 있으면은 복이죠. 아무나 시내 중심가에 그것도 딱 가운데 알짜배기 같은 데 앉아서 10평수가 40평 이상 되는 커피숍을 운영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사실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주의 운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맞습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사단이 나는 그런 시기는 아니더라. 이런 말이고 신유술로 가게 되면은 목기운하고 싸우는데 대파가 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신금이 들어오면 이때가 제일 안 좋을 수 있죠. 인신상충 나버리면은 뿌리를 그냥 쳐버리니까. 뿌리를 치는데도 임묘진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대파가 나지 않으며 신금도 있으니까 신진합도합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요, 이운이 들어오더라도 대파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걱정이 된다면 이운이 좀 좋지 못합니다. 왜요? 자, 천간에 뜬 용신이 합거가 돼, 재가 날라가. 그리고 유금이 들어와서 일지를 충하면서 들어옵니다. 요게 합이 있어서 말릴 수는 있다. 유금이 진토가 있어서 말릴 수는 있다. 그러지만 일단은 충은 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생일대에 가장 안 좋은 운을 이때 맞이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40 중반에서 50 중반 가는 이 10년 사이에 벌어지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걸 뽑아라 그러면요. 제가 정제가 날아가고 제 뿌리를 갖다 치면서 들어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배우자를 교체할 수가 있는 거라. 이렇게 제가 왕하다는 것도 정제격인데도 제가 왕하다는 것은 배우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생긴 얼굴을 보더라도 내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때까지는 뿌리가 제대로 자기 뿌리가 힘을 크게 못 쓰니까 어떻게 그냥 그대로 지내는데 자기가 뿌리를 얻고 그러면 제대로 돈을 만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이 친구도 식상이 같이 발달됐으니까 이쪽 저쪽 눈을 돌릴 수도 있으며 그래서 사단이 크게 날 수도 있다. 우리 대운에서요, 배우자가 바뀔 때 가장 클 때가 대충 대운에서 일지를 충할 때입니다. 여기 가장 크고, 서수 교체할 때, 배우자끼리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수 교체할 때 가장 많이 교체 시기가 대운에서 일지를 칠 때, 일지 배우자 궁을 갖다 때릴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운에서 일지 배우자 궁을 칠 때입니다. 그래서 세운에서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일지가 충 맞을 때 보통 보면은 이사수가 뜨거든요. 자기가 앉은 자리가 충 맞았으니까 이동이 났다 이런 말이니까 이사수가 뜨는데 배우자도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수가 뜨는 때는 뭘 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사를 하면은 그 땜을 하는 수가 생깁니다. 땜을. 그 다음에 우리가 급제와 상관이 천간에서 여자는 예로 들어서 급제에 해당이 되고 남자로서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해에 부부가 또 가장 많이 이별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로 들어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천간에 정화가 뜰 때입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병합니다. 천간에 뜨는 거는 소표성이죠, 그죠? 지지는 지속성이니까. 천간에 떴다. 우리 대운 천간이든 세운 천간이든 천간에 뜬 거는 소표성이라 바로바로 행동을 하니까 동. 그렇습니까? 동. 그 다음에 지지는 뭘 한다고요? 예,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바로 움직이고 지지는 고요하게 있으면서 우리하게 힘을 가진 게, 그래서 약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천간은 신약이고 지지는 한약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라. 금방 효과는 나지 않지만은 이게 지속이 오래 가는 거라는 지지고, 천간은요 지속적으로 가진 않지만은 바로바로 때리는 거라. 그러면은 몇십 년을 두고두고 뭔가 어렵게 옥죄오는 거는 뭐예요? 지지의 방이 거꾸로 간 것이고, 그냥 한 해 퍽 얻어 터진 거는 뭐예요? 천간에서 맞은 게, 천간의 운이 그렇게 들어온 거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천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속효성이기 때문에 그 해에 아작이 납니다. 여자 입장에서 요 해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제가 됩니까? 급제 아니에요. 요 해가 아주 손쉽게 이따가 갑자기 도장을 바르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가장 빨리. 지지에서 벌어지는 거, 지지에서 벌어졌다 그러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오화 같은 걸 만난 거예요. 천간에 정화를 만난 연도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만날 수 있지. 잘 보시라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좀 묶어서 온 것입니다. 묶어서 온 거. 요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금방 깨지는 것인데, 해결을 좀 본다면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참 해결 보기 힘듭니다. 요렇게 만나면은요. 묶어 온 거. 지지가 힘이 더 강하다. 밖은 멀쩡한 것 같지만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묶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으면 맞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갑자기 이혼을 많이 하는 그 해를 딱 보면 이렇게 딱 붙을 때예요. 그리고 남자가 급제운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를 읽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가 아파. 그래요? 건강하던 체가 급제년 천간에 급제가 딱 뜨니까 체가 아픕니다. 이럴 경우 여자가요, 상관, 남자가 갑자기 실직을 하는 경우 보면은 여자의 입장에서 상관년이 들어왔을 때 남자가 실직을 하든지 남자가 직업에서 왜 경쟁에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진급 케이스가, 우리 아저씨가 올해 진급을 하시겠습니까? 보아하니까, 사모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저씨가 한 판 더 붙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낙방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맹 못 쓰는 시기. 처가 맹 못 쓰는 시기. 더 위중할 때는 지지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가 더 위중하더라. 맞습니까? 지지가 더 힘이 강하니까. 이거는 금방 해결도 봐. 금방 해결도 봐. 세운에서 들어왔으니까 월운에서 임수가 하나 뜨든지 개수가 뜨면 조용해져. 조용해져. 그런데 이거는 해결이 나? 월운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요거는 뭘로 들어와서 해결이 나야 돼요? 자수 같은 게 뭐 하나 만나야 되는데 그 해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운에서 들어온 거 있죠. 세운 천간과 지지는 월운하고 마주치면은 소리가 납니까? 나지. 왜냐하면은 한 해 운 속에 월이 착착착착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수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신수를 갖다 붙일 때, 신수를 붙일 때 같으면, 이런 사주 같으면 올해가 갑오년을 갖다 그냥 붙이면 되죠. 그죠? 그럼 붙이자면 뭐예요? 요렇게 합을 해? 요렇게 간목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리가 하나 들어온 거야? 관이 들어왔다는 거는 벼슬, 명예, 그런 겁니까? 자리가 들어왔는데, 월지하고 합을 해? 월지하고? 그러면 자리가 들어왔기에 월지하고 합을 하는데 이 들어온 기운이 오화가 7살입니까? 그러면 뭐 어떤 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난제, 버겨운 것. 정관하고 7살하기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관이라는 거는 그냥 바른 거, 똑 바른 거. 내가 가져야 될 좋은 자리. 안심하고 그냥 뭐, 딱 앉으면 돼. 살은 뭐예요? 잘못하면 죽어. 살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면은 난제,
어려운 자리, 난제, 버겁다, 어렵다. 그게 살 아니에요. 버겁고 어려운 것.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버거운, 위험성이 있는 그게 살 아닙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는 난제, 아주 쉽게 말하면 난제와 위험, 버거운 그러한 자리를 잡고 그걸 잡고 재물을 버는 것입니다. 이 난제 중에 돈을 버는 것 중에가 뭡니까? 위험한 집. 위험한 집. 아주 쉽게 말하면은 뭐 독극물을 취급해서 돈을 버는 해가 더 크게 들어온 거야. 또 살이라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 우리 왜요? 미수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위법한 거, 위험한 거.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가는 거. 이런 게 살이 들어와서 한 분, 제가 대표적으로 만난 분은요, 부인이 찾아왔는데 아저씨가 뭘 하는 게 아니까 불법 석유 만드는 거, 가짜기를 만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제일 겁내하는 거는 뭐예요? 돈은 번데, 그래서 하루 소득이 한 40 이상 버는데 40, 50은 하루에 수익의 순소득이 그 정도는 버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6개월만 해도 좀 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하루 40, 50은 돼. 40 잡아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니까 한 6천 정도는 버는 거야. 이게 1년 정도만 하면은 1년만 하고 손 떼려고 해요. 왜냐하면 늘 조마조마하다 이거야. 부인이 왜 찾아왔느냐? 우리 아저씨 올해 관제수가 없습니까? 그분 관제수. 난제가 딱 들어왔더라고. 신고를. 그 사람이 너무 착하면 안 돼요. 아니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사람들고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가? 근데 가짜기름도 좀 만들어야지. 세금이 너무 비싸, 기름이. 그런데 실제로 그게 뭐 이상을 일으키는지 그거는 우리가 진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가짜 기름을 꾸준하게 써왔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거짓말이래요. 짤만 쓰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타고 자기가 끌고 다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기름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금이 안 들어가거든. 세금을 지금 붙이니까 엄청 비싸. 기존 국제 유가는 계속 땅을 치고 있는데, 내려앉고 있는데, 기름값이 한번 올린 기름값은 내리에 떨어질 줄을 몰라. 참 이상하죠?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조금 다시 오르면 금방 또 올립니다. 유가 인상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유회사들도 기름값을 올릴 것입니다. 맞죠? 왜 가만히 있어 전부 다? 기름 안 써야지. 기름을 안 쓰고 우리가 물을 써서 가야 돼. 물을 써서 물로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도면하고 다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 오래됐는데 그걸로 한다고 200억에 산다든가 뭐 해가지고 폐기처분 시켰을 겁니다. 폐기처분. 우리 지금 그거 안 나오는 거 봤습니까? 공기방울 세탁기 세제 없이 물로서 전기분해가 기름을 싹 이물질 뽑아내고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 특허를 안 써요. 없어졌습니다. 그거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 이 상관관계는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물로서 공기방울로서 때를 뽑아낸 걸 해갖고 그 세탁기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국회의원이 된 줄 압니까? 갑자기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막 될 때라. 이 장영신인가 애경이 있죠, 애경 유지의 그 회장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더라고. 그러더만 그거 만들어진 게 없어졌어, 지금. 상용화가 안 되더라고. 이거 뭔지 한번 봐야 돼, 이거. 이상해. 기억나십니까? 평민당이 그 국회의원 중에 애경유지 회장이 됐다고, 여자 회장이. 갑자기 여자 회장이 그 국회의원 나오더라고요. 그건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거든. 공기방울 세탁기 특허가 나온 거.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 상용화가 안 돼. 의뢰에 나니까 저게 폐기처분되고 물로 달리는 자동차 있죠. 누가 사갔겠습니까? 누가? 정유회사가 사가지. 정유회사 사가지고 폐기처분시킨 게. 우리 저번에 그 안철수 만드는 거 있죠. 안철수 지금. 안철수 저 사람 애국자 맞아요. 미국에서 400억인가 주고 살라 그랬죠.
안 팔았죠? 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폐기시킨대. 폐기. 사서 이 특허를 폐기시켜버리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이걸. 딱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 다른 데서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걸 팔면은 400억에 사서 4천억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라. 이 특허를 산 다음에. 이해가 되죠, 그죠? 하지만 폐기를 해도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게 특허라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요? 특허라는 게 그게 안 되거든. 그 우리나라 자동차, 뭐예요? 태양열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싸게 판다고 했던 거. 전에 냈습니까? 6, 7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막 상용할 수 있다고 만들어놓은 거 못 팔게 했잖아. 이제 만듭니다, 또. 이게 안 되는 거라. 한마디로, 이 큰 집단들하고 싸우려면은, 이 소규모 사람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자꾸만 이 핀트가 안 나가는데, 이 배우자 궁에 사단이 나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사단이 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사주를 이렇게 가졌는데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정치인 사주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으니까, 작피 제왕 생관을 했는데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왕한 중에 생관을 했다. 그러면 생관. 요 뒤에 걸 한번 보죠. 신강제천인데 사실은 제가 얕다, 천자는 얕을 천자입니다. 그래서 21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 전기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은 기름을 적게 쓰게 되고, 기름을 적게 쓰면은 기름을